서울브라운치과 대표원장 송창호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약 하나 먹는 게 치과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때로 작은 수술과도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이 지혈을 방해하거나 뼈의 재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 본인의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이 치과 진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만, 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주요 질환인데 여기서 비만을 제외한 이상 지질 혈증과 고혈압은 약 20%의 성인이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당뇨는 약 10%의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만성 질환을 포함하여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이렇게 5종류로 분류됩니다. 해당 질환들은 진료 중 응급 상황이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해당 내용이 포함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 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심장이나 혈관과 관련된 질환에는 세균성 심내막염, 선천적 심질환, 관상동맥 경화성 심질환, 심부전, 고혈압 및 저혈압 있는데 세균성 심내막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내막의 염증성 변화가 온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은 발치나 치석 제거 등 출혈이 예상되는 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복용이 필수입니다. 선천성 심질환은 출생 시에 존재하는 심장의 기억 및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심장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혈류 정체가 발생하기 쉬우며 심내막염 위험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 협진을 통해 심장 상태와 투약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경화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착이 생겨 심근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변으로 시술 중 스트레스로 인한 흉통에 대비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비치하고 국소 마취제 사용을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충만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진료 의자를 완전히 뒤로 눕히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완전히 눕히지 않고 환자가 무릎을 굽히는 상태로 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04씩 이상이거나 이왕이 혈압이 9씩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을 가진 환자가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통증과 공포는 환자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환자라면 치료 전 혈압 체크를 반드시 진행하며 수축기 혈압 106 시 이왕이 혈압 100 이상인 경우는 응급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연기하는 것을 권장하며 응급한 상황이라도 180에 110 이상은 절대적으로 금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의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마취 효과를 높이지만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소 마취제의 용량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진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와 연관된 질환에는 폐질환, 폐결핵, 천식이 대표적이며 폐질환은 대개 만성질환으로 고령의 나이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보통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가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게 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전염성 질환으로 활동성 결핵 환자는 기침이나 침을 통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진료를 연기해야 합니다. 천식은 만성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염증성 폐 질환으로 진료 중 스트레스나 특정 약물에 의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흡입기를 반드시 채워 옆에 두도록 하고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감염성 및 내분비 질환에는 간염, 성병,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 간염은 바이러스와 알코올,
그리고 약물로 인해 간세포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A형은 오염된 음식, B형은 혈액, 정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C형은 주로 혈액을 통해 발생되며 B형, C형 간염은 교차 감염에 주의하여야 하며 간 기능 저하 시 지혈인자, 생성 부족으로 지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병은 성관계로 발생이 되는 질병으로 매독 등은 구강 내 궤양이나 점막 병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어 복장과 기구 소독이 요구됩니다. 갑상선 질환은 종종 심한 피로감, 체중 변화 및 대사 문제를 보이는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너무 적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며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국소 마취제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고열, 빠른 심박수, 혼란, 선망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마취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반대로 저진증 환자는 진정제나 진통제 대사가 느려 약물 효과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 및 혈액 질환에는 당뇨, 알레르기, 출혈성 질환, 혈액 악질환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가 보통 해롭지 않은 물질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콧물, 재채기, 가려움, 발진, 기침 등 다양한 비정상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국소 마취제, 항생제, 라텍스 등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출혈성 질환은 혈액 응고인자 또는 혈소판과 같은 혈액 구성 요소의 결함이나 부족으로 인해 혈액 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응고인자 결핍으로 인해 작은 시술로도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악질환은 혈액세포, 혈소판 또는 골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감염 저항력이 매우 낮고 잇몸 비대, 궤양 등이 빈번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을 경우 심각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는 치과 수술 후 감염과 치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염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으며 반대로 치주염을 치료하면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고혈당은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 발치나 임플란트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진료 중에도 저혈당 쇼크라고 하여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당분을 섭취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환자는 술전 항생제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경계 질환으로 대표적인 뇌전증이 있는데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일시적 이상 흥분으로 인한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신경계 질환으로 진료 중 발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저하로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치과 의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질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품은 장기적으로 사용 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후 정상적인 골 유합이 되지 않고 턱뼈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처럼 치과 진료 시 환자가 복용 중인 특정 약물은 지혈 방해, 골괴사 유발 혹은 마취제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항혈소판제는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과 같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에 혈관 내 혈전 생성을 막아 지혈을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스피린, 클리피도그렐이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과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는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 과정을 차단하여 혈전 형성과 성장을 막는데 이 약물이 신체의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여 혈액이 응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와파린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 면역력이 저하되어 수술 후 감염에 취약합니다. 또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취제와 충돌하는 약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압약이 있는데 마취제의 주 성분인 에피네프린과 반응하여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여부에 따라 권장하는 치료의 범위가 있는데 임신 중 치과 진료의 핵심은
응급치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는 가장 안전한 시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임기에는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임신 전 스케일링이나 발치와 같은 진료는 미리 완료를 권고드립니다. 임신 1주에서부터 13주에는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외부 자극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응급한 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진료는 안정기로 미루는 걸 권장합니다. 임신 14주부터 27주는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간단한 발치가 가능하며 미뤄둔 필수적인 진료는 이 시기에 모두 끝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출산이 임박한 경우는 산모의 배가 많이 불러오고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 있기에 간단한 유지관리나 응급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진료를 출산 후로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촬영은 일상생활에 자연 방사선보다 낫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촬영은 대부분 피하거나 필요시에는 납복을 착용하여 태아에게 최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합니다. 그렇지만 산모가 임신 중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걸 무작정 참기만 하면 태아에게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를 높여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치과 치료가 있다면 임신 2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환자분들은 치과에서 무슨 약까지 물어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스피린 한 알, 골다공증 주사 한 대가 치료의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드시는 모든 약과 가지고 있는 질환이 또 다른 진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진료 전 의료진에게 전신병력 전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